예, 어서 들어오세요. 비디오 끄시고요. 예, 비디오 꺼두시고, 어, 사진도 예,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예,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진은 올리지 마세요. 예, 그냥 이름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예, 이거 유튜브에 녹화된 내용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소거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예, 오디오는 연결하지 마시고요. 예, 42사람 들어와 있네요.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2주차 두 번째 시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 부분의 응용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고쳐지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닌데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고쳐지는 그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름이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같은 문제인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걸로 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2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dx분의 dy 플러스 텐전트 x 곱하기 y는 코사인 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y 파이는 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y의 값이 x의 값이 파이일 때 1이라는 값을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호 어려운 건 없죠. 자, 이 문제를 보면 dx분의 dy 하는 것이 1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y의 승수도 1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개 미분 방정식인데 dx분의 dy도 1승, y도 1승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초기 조건 놔두고 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해에다가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선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바로 그냥 y는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표준형이라는 게 뭐냐? dx분의 dy 그 앞에 있는 계수가 1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미 dx분의 dy 앞에 계수가 1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따로 고칠 거 없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px는 어떤 함수고 gx는 어떤 함수다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y 앞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 텐전트 x, 이것이 바로 px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는 하고 정리해서 는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x로 표현된 함수, 여기서는 코사인 x죠. 그렇다면 이 코사인 x는 g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는 이제 바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놓은 해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해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표준형일 때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 먼저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인티그럴 gx2의 인티그럴 px dx 승 dx, 뒤쪽에 적분하려고 하는 그 함수 뒤에 곱해진 2에 하는 승수는 그냥 다시 플러스로 원래 있던 px, 그렇죠? 앞에는 px의 부호를 바꿔서 준 거고 뒤에는 그냥 px를 준 거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c. 여기 적분 상수는 전체 나오는 상수를 전부 정리해서 갖다 놓은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적분을 계산할 때 적분 상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적분을 계산할 때도 적분 상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적분을 계산할 때도 다시 적분 상수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적분 상수, 그것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에 표현되는 임의상수로 될 때 다 정리해서 쓴 것이 여기 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중간에 있는 적분 과정에서 나오는 상수는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그냥 원시함수 형태, 대표적인 것 하나만 갖다 쓰면 되지, 상수를 또 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개 미분 방정식에서 해를 구했을 때 거기 포함되는 임의상수라는 건 한 개예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녹화 방송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상수를 2개 써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1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했는데 임의상수가 2개였다? 그거 안 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임의상수가 2개로 표현되는 해는 2개 미분 방정식의 해가 그렇게 되죠. 3개 미분 방정식이었다면 그렇다면 임의상수가 3개. 해에 포함되는 그 임의상수의 개수는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하고 같아요. 같은 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꼭 주의하시고요. 해서 여기 상수는 딱 하나만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모양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적분만 계산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방 체크한 대로 px에는 텐전트 x를 대입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gx에는 코사인 x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해는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텐전트 x dx 승 곱하기 인티그럴 코사인 x 2의 인티그럴 텐전트 x dx 승 d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px에는 텐전트 x를 대입했고 gx에는 코사인 x를 대입했어요. px에는 여기도 텐전트 x를 대입했어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텐전트 x를 적분하고 정리해서 이 전체 적분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텐전트 x를 먼저 적분합니다. 이것은 수학적 사고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이 공식들은 다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셨으면. 자, 연습을 해볼게요. 인티그럴 텐전트 x dx, 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이 피적분 함수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표현됐는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것의 도함수를 분자에 쓸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도함수가 되는 마이너스 사인 x를 분자에 썼으니까 원래는 플러스 사인 x였죠. 근데 마이너스 사인 x를 갖다 놨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야 원래 함수하고 똑같죠. 예,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사인 x 분자에 있는 이 함수는 분모의 도함수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적분은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의 도함수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습니다. 인티그럴 fx분의 f 프라임 x dx 모양을 보세요. 분모 분의 분모의 도함수. 그렇죠? 분자에 가 있는 것은 분모의 도함수입니다.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로그, 자연 로그입니다. 절대값, 분모, 예,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렇죠? 예, 해서 이 공식을 아니까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자, 그럼 다 됐죠? 이렇게 분자를 마이너스 사인 x라고 주고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두니까 분자가 분모의 도함수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적분 인티그럴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의 도함수. 예, 이것은 로그 절대값 분모. 그렇죠? 예, 해서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로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 안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승 하는 것은 역수죠.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1 하는 것의 절대값이죠.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x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시컨트 x고 그렇다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x죠. 그렇죠? 예,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갖다 주는데 여기 상수를 알파라고 썼어요. 예, 이 알파는 해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텐전트 x dx 이쪽에 있는 것은 플러스 인티그럴 텐전트 x dx 그러니까 인티그럴 텐전트 x dx를 가지고 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예,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예, 여기에는 그냥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이걸 갖다 쓰면 되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없는 것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를 하나 끄집어내고 조작을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그렇죠? 하나는 로그 절대값 코사인 x로 줄 수 있고 하나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갖다 놓고 이제 안쪽 적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해의 모양이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텐전트 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코사인 x 2의 인티그럴 텐전트 x dx승 dx 플러스 c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제 우선 첫 번째 수행해야 되는 적분을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인티그럴 텐전트 x dx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해서 앞에서 결과를 냈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이렇게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뒤쪽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가 없는 텐전트의 적분은 예, 마이너스가 조작돼서 하나가 생겼으니까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의 하는 것하고 자연 로그 하는 것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상쇄하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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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마이
절대값 코사인 x만 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에 하고 로그하고 역함수 해서 절대값 시컨트 x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앞에 절대값 코사인 x 이건 그냥 쓰면 되고, 그렇죠? 이제 남은 적분을 해야 돼요. 인티그럴 코사인 x 곱하기 절대값 시컨트 x d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시컨트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걸 가지고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컨트의 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갈 거냐 마이너스로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의 부호하고 시컨트의 부호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부호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선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코사인 x가 0보다 크면 y라는 값은 코사인 x, 절대값은 그냥 없어지면 되죠. 그리고 안쪽은 코사인 x와 여기도 절대값 없어지면 되니까 시컨트 x를 곱한 거예요.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코사인과 코사인 분의 1을 곱하면 1이죠.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d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이제 적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1을 적분하면 x지요. 적분상수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적분하면 바로 x니까 y를 바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곱해서 x 코사인 x.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상수 c와 코사인 x 곱한 거 다 됐죠. 자, 그럼 해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초기 조건은 y 파이가 1이었습니다. 즉 x의 값이 파이일 때 y의 값은 1이 돼야 돼요.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때 y는 1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에 파이를 대입했을 때 y라는 값은 파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상수 c는 그냥 내려가고 뒤에 코사인 x 곱했는데 x에 파이 대입했으니까 코사인 파이 다 됐죠. 이제 계산하면 돼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앞에는 마이너스 파이, 뒤에는 마이너스 c. 그렇죠? 예, 그 값이 1이다라는 거니까 상수 c를 구할 수 있어요. c는 왼쪽으로 넘기고 1은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c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다 됐죠? 예, 이렇게 계산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 c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해를 구한 거죠. 써볼까요? y는 x 코사인 x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x였는데 c를 초기 조건 만족하는 걸로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고 코사인 x 묶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항에서 코사인 앞에 x가 곱해져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 항에서 c가 곱해져 있었는데 c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의 해는 y는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곱하기 전체 코사인 x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때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쪽도 계산하셔야 돼요.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렇죠? 절대값 시컨트 x도 마이너스 시컨트 x죠. 그렇죠? 절대값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나가야 되고 절대값 시컨트 x도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 시컨트 x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해는 이제 모양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안쪽도 코사인과 마이너스 시컨트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d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역시 1을 적분한 것은 x니까 답을 낼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와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 코사인 x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c 코사인 x 다 됐죠? 역시 초기 조건을 대입해 봅니다. y 파이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은 x에다가 파이 대입한 값인데 x에 파이 대입해 볼까요? 여기 파이, 여기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여기에 코사인 파이. 역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바꿔주면 앞에는 마이너스 파이,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플러스 c. 그렇죠? 예, 그러면 c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하면 되겠네요. 넘어가니까 c는 파이 플러스 1.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c 대신에 파이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우리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해는 y는 x 코사인 x 마이너스 c 코사인 x였어요. 근데 c가 파이 플러스 1이에요. 이번에는. 그렇죠? 근데 그걸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코사인 x 묶어내고 앞에는 x가 있었으니까 x 그러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x 다 됐죠? 자, 그럼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비교하니까 어때요? 똑같죠? 예, 서로 다르다면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땐 이렇게,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같으니까 그냥 나눌 필요가 없게 생겼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해봤지만 한꺼번에 우리 해는 그냥 똑같은 그 값, y는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다. 예,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아닌데 치환을 통해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 방정식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형태만 배워요. 예, 해서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형태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y의 n승.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작되어야 되는 개수가 있는데 지금 표준형인 것처럼 맞춰놨어요. dx분의 dy 플러스 pxy까지만 보고 는 하고 그 오른쪽에 gx만 있다면 일개선형 미방의 표준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y의 n승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n이라는 것은 이제 0,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예, 음수가 아닌 정수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n이 2 이상이 돼야 이게 다른 형태의 모양이 돼요. 자, 그러니까 n이 0이다 그러면 0승은 1이죠. 그렇다면 없어진 거니까 바로 그냥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예. n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여기는 y의 1승이니까 y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것하고 정리하면 px-gx 전체 곱하기 y는 0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이 오른쪽에 는 오른쪽에가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제차라고 합니다. 예, 그 제차 일개 선형 미방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n이 0이거나 1이면 그냥 바로 선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다를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n이 0일 때와 1일 때는 선형, 예, 거기에 포함되니까 이미 다 배웠으니까 제외하고 n이 2 이상인 경우, 예, 이 경우만 다룰게요. 자, 그럴 때 n이 2 이상일 때 이런 모양의 예, 미분 방정식을 이름을 줍니다.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해서 예, 두 번째로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예, 그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은 예,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별한 기법은 없어요. 여기 y의 n승이 곱해져 있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그냥 나누시면 돼요. 예, y의 n승으로 나눠준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선형으로 만들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선형으로 바뀌는지 우선 y의 n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볼까요? 그렇다면 앞에는 dx분의 dy가 있었으니까 y의 n승으로 나눠주면 y의 마이너스 n승 dx분의 dy. 그렇죠? 여기는 px하고 y가 곱해졌는데 그걸 y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y가 있는 부분은 y의 n승 분의 y의 1승이죠. 그렇죠? 1승을 n승으로 나눈 거니까 정리하면 지수법칙 y의 1-n승이죠. 그렇죠? px는 그대로 곱해져 있는 거니까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는 오른쪽은 y의 n승으로 나눠서 y의 n승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gx만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선형에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게 선형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 px가 있고 여긴 그냥 함수 y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서 그냥 그 함수가 되게끔 이렇게 놓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b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y의 1-n승을 b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y에 관한 것은 미분해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되지요. 그럼 왼쪽은 x로 미분하면 dx분의 dv, 오른쪽은 어쩌고의 1-n승 하는 거니까 x로 미분하면 연쇄법칙 써야 되겠죠. 1-n 승수 앞으로 나오고 y에 바뀐 승수는 여기서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만 없어지죠. 마이너스 n이 되겠죠. y의 마이너스 n승 끝나면 안 되죠. y가 어쩌고라는 함수였으니까 그 y라는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는 게 연쇄법칙. 그렇죠? 예, 우리 미분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 됐네요. 이쪽에 y의 마이너스 n승 dx분의 dy가 있는데 여기 나타났어요. 미분하니까. 그렇죠? 이 함수는 b라고 치환하고 미분하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1-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1-n분의 1 dx분의 dv 플러스 px 이건 b로 바꿨으니까 곱하기 v는 gx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v에 관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생겼죠. 그렇죠? 예, y에 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v라는 함수에 관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쉬워졌습니다. 예, 표준형으로 바꿔서 개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 개수가 1 돼야 되니까 1-n을 다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n을 곱해주면 이제 전체 곱하기 1-n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뀌어서 dx분의 dv 플러스 1-n 곱하기 pxv는 1-n 곱하기 gx 이런 모양이 됐죠. 그렇죠? v에 관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인데 그러면 역시 p와 g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래 주어졌던 p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1-n이 곱해진 이 값이 새로운 p가 되겠죠. 그렇죠? g도 1-n이 곱해진 이 값이 새로운 g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P와 새로운 G를 가지고 V는 하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E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G 그리고 E의 인티그럴 P dx승 dx 플러스 C 이렇게 B로 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B는 이제 다시 바꿔서 Y의 1-n승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적분만 계산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베르누이 미분방 정식은 y의 n승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y의 n승으로 나눈다. 나누고 나면 그 y가 y의 n승으로 나눠져서 생긴 y의 1-n승이 생길 텐데 그것을 b라고 치환하고 미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르누이 미분방 정식을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예, 예제 4.3 보세요. 미분방 정식 dx분의 dy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2분의 5 x y의 3승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dx분의 dy 예, 일개선형 미분방 정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y 여기까지.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5x 거기에 y의 3승이 곱해졌으니까 선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y의 3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베르누이 미분방 정식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y의 3승으로 나눠줍니다. 예,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y 3승으로 나눠볼까요? dx분의 dy는 y의 마이너스 3승 dx분의 dy. 그렇죠? 마이너스 5y는 y를 y의 3승으로 나눴으니까 y의 마이너스 2승이 곱해져요. 예, 개수 마이너스 5는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5 y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는 오른쪽은 y의 3승으로 나눴으니까 y의 3승은 사라지고 남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5x. 다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y의 마이너스 2승을 치환하면 됩니다. y의 마이너스 2승을 b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미분해요. dx분의 dv는 y의 마이너스 2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나가고 승수는 하나 빼서 y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끝나면 안 되고 y가 어쩌고 역할이니까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돼요. dx분의 dy.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y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dx분의 dy가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죠? 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dx분의 dv.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한 값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이 값은 b라고 났고요. 그러면 전체는 마이너스 2분의 1 dx분의 dv 마이너스 5 y의 마이너스 2승은 b라고 났으니까 곱하기 b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5x. 다 됐죠? 예, b의 1승, b의 도함수의 1승. b에 관한 일개 선형 미분방 정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치고 b는 하고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요. 표준형으로 고치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됩니다. 전체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첫 번째 항은 dx분의 dv. 그렇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10b. 그렇죠? 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약분되고 5x. 다 됐죠? 해서 dx분의 dv 플러스 10b는 5x다. 예, b의 일개 선형 미분방 정식인데 표준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죠. 표준형으로 바꿨으니까 b 앞에 곱해진 10이 p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는 오른쪽에 있는 5x는 g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는 해를 바로 쓸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 dx
p 대신에 10을 대입해주면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10dx승. 그렇죠. 곱하기 인티그럴 g 대신에 5x 대입하고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 dx. 예, p 대신에 역시 10을 대입하면 인티그럴 10dx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그걸 적분 dx 그리고 플러스 c 다 됐죠? 예. 이제 이 안에 있는 적분을 계산할 텐데 첫 번째 계산해야 되는 이 적분은 어려운 게 없네요. 예. 상수를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을 적분하면 10x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정리하고 이쪽 큰 적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앞에 것은 2의 마이너스 10x승. 그렇죠? 곱하기 인티그럴 5 곱하기 x 곱하기 2의 10x승 dx 플러스 c.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적분 또 해야 되는 것은 x 곱하기 2의 10x승 하는 걸 적분해서 여긴 상수 5니까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예, 이 적분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적분을 하나 계산하면서 부분 적분을 이용했었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인티그럴 x 2의 10x승 dx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부분 적분 쓸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걸 무엇인가에 프라임하고 놓으면 이것의 원시함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x제곱이 곱해지게 돼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는 u'을 2의 10x승, 지수함수를 u'하고 두고요. x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b라고 놓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연습을 하셨을 텐데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했어요. 가볼까요? u'하고 두는 것은 u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2의 10x승, 미분해서 2의 10x승이 되는 거 2의 10x승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지수함수 그대로 쓰고 위에 있는 파워 10x를 미분해서 10을 갖다 곱해야 돼요. 그게 개수가 1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10분의 1이 미리 곱해져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의 10x승을 적분하면 10분의 1, 2의 10x승. 바로 알 수 있죠. 다 됐죠? b라고 둔 것은 미분해서 b'. x를 미분하면 1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규칙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적분은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것.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10분의 1 x 2의 10x승. 그렇죠? 마이너스 인티그럴 세로 구한 것끼리 곱한 것. 세로 구한 것이 10분의 2의 10x승하고 1이에요. 두 개 곱하면 10분의 2의 10x승이에요. 그렇죠? 해서 적분할 거니까 10분의 인티그럴 2의 10x승 dx. 다 됐죠? 예.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적분은 쉬워졌어요. 2의 10x승을 적분하면 10분의 2의 10x승.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할까요? 앞에 10분의 1이 이미 곱해져 있었으니까 두 번 곱하면 100분의 1. 그래서 전체는 10분의 x 2의 10x승 하고 마이너스 10분의 1 두 번 곱해져서 100분의 1 2의 10x승.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적분의 앞에는 이제 5가 곱해져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5 하면 이제 해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b를 써볼까요? 앞에 있던 거. b는 2의 마이너스 10x승 곱하기 그리고 이 적분의 5 곱한 값인데 여기다가 5 곱하면 약분해서 2분의 1 x 2의 10x승 마이너스 여기 100분의 1에다 5 곱하면 100분의 5니까 약분하면 20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2의 10x승 그리고 플러스 c 다 됐죠? 예, 이렇게 b를 계산했습니다. 먼저 정리할까요? 2의 마이너스 10x승하고 2의 10x승은 서로 분의 1 관계죠. 역수. 그러니까 역수를 곱하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은 이렇게 곱하면 2분의 x만 남고 뒤에 있는 항도 2의 마이너스 10x승과 2의 10x승을 곱하면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분의 1만 남죠. 그리고 마지막 항은 상수 c하고 이 지수함수를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10x승 다 됐죠. 예,
그런데 지금 구한 것은 b는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b가 뭐였어요? y의 마이너스 2승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해는 y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y로 표현합니다. b를 y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서 y의 마이너스 2승은 2분의 1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10x승이다. 다 됐죠? 예, 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익숙하죠? 예, 이식을 만족하는 y가 우리의 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주의할 점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지만 예, 어떤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다 보면 예, 특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보통 y가 상수인 경우가 특이해로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딱 한눈에 그냥 바로 예, 방정식을 보고 눈에 보이는 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방정식이 dx분의 dy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2분의 5 x y의 3승이었어요. 그렇죠? 여긴 y를 미분한 값이고 여기 y를 곱할 거고 여긴 y의 3승을 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가 0이다 그러면 이쪽 미분해도 영함수, 여기 5를 곱해도 영함수, 그렇죠? 3승에도 영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x를 영함수하고 곱해도 영함수.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이 같아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바로 보고 y는 0이 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해를 구해보니까 y의 마이너스 2승은 2분의 1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10x승 이렇게 표현됐죠. 그렇다면 이 일반해의 임의상수 c에 적당한 상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해는 특수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가 되긴 되는데 이 일반해의 임의상수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해가 있다면 그런 해는 특이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해하고 따로 써줘야 돼요. 특이해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y는 0 하는 것이 해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y는 0 하는 걸 대입해 보세요. 예, 이 식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해서 이 일반해로 표현되는 이 식, 상수에다가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예, y가 0이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y는 0이 특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이해가 하나 있는 거니까 이건 따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의 해는 예, 일개선형으로 고쳐서 얻은 해가 있었어요. 일반해. 그 일반해는 y의 마이너스 2승은 2분의 1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10x승 이렇게 표현되는 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해가 있어요. y는 0 그렇죠? 해서 해는 일반 해가 이렇게 하나 특이해가 y는 0으로 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된다. 이렇게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다가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하나 쓰고 밑에다가 y는 0 그리고 이것은 특이해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하셔야 이제 점수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이해가 있는데 특이해를 안 구했다 그러면 일반 해를 구해라 하는 문제에서는 예,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만 해를 구해라 하는 문제에서는 예,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특이해를 하나 쓰셔야 모든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를 구해라 하는 문제는 예, 특이해를 하나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이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예,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은 두 가지 정도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시간에 배울 혼합물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 회로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용기 안에 이렇게 혼합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어떤 물질이 농도가 주어지고 이렇게 이 비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시간당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조건을 줄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용기 안에서 섞여요. 섞여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얼마씩 배출된다 이렇게 조건을 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혼합물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기 안에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섞여서 다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혼합물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혼합물 모델은 어떻게 식을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혼합물 모델은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기 안에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그 물질의 양의 변화율, 그러니까 도함수지요. 그것은 그 변화율은 항상 유입률과 유출률의 차예요. 그러니까 유입률 얼만큼 들어오냐 마이너스 유출률 얼만큼 나가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게 식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t에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이라고 했던 그 물질의 양을 xt,라고 이렇게 변수를 줄 거예요. y 대신에 x를 썼어요. 독립변수는 x 대신에 시간 뜻으로 t를 썼습니다. y하고 x로 표현되나 x하고 t로 표현되나 뭐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독립변수가 t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럴 때 그 물질의 양을 xt,라고 하면 이 물질의 양의 변화율은 x를 미분한 거예요. 독립변수가 t니까 시간 t로 미분한 거예요. dt분의 dx. 그렇죠? 그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은 유입률 마이너스 유출률이다. 이게 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dt분의 dx는 x의 유입률 마이너스 x의 유출률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dt분의 dx는 x의 유입률 마이너스 x의 유출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유입률, 유출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기초과학 시간에 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유입률, 물질의 유입률은 시간당 유입되는 그 혼합물의 양에다가 농도를 곱하면 돼요. 물질의 농도. 당연히 물질의 농도가 얼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농도를 곱해주면 되고요. 유출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유출되는 혼합물의 양에 곱하기 물질의 농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5.1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1000리터의 순수한 물을 담고 있는 큰 용기에 소금물이 6리터 per minute 이 비율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용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 섞여진 용액이, 그러니까 섞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섞인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섞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라고 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섞이는 시간은 없다라고 준 겁니다. 잘 섞여진 용액이 6리터 per minute 비율로 다시 유출된다.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럴 때 유입되는 소금물의 농도가 1kg per 리터일 때 용기 안에 소금물의 농도가 0.5kg per 리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용기 안에 1000리터의 순수한 물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소금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소금물의 농도 얘기를 할 거니까 소금의 양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소금의 양을 시간 t에서 소금의 양, 그것을
XT라고 이렇게 두고 문제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는 순수함물 1000리터가 있었는데 시간당 예, 그 6리터 per minute, 1분에 6리터 이런 용량으로 이런 비율로 소금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소금물의 농도는 1kg per 리터예요. 1리터에 소금 1kg이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소금물이 들어와서 용기 안에서 바로 섞인 다음에는 예, 바로 또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6리터 per minute, 분당 6리터가 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문제는 이 용기 안에 있는 이 소금물의 농도, 다른 게 아니고 농도입니다. 농도가 0.5가 되었을 때, 0.5kg per liter 이렇게 되었을 때, 예,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시간을 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커 안에 있는 소금의 농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비커 안에 이 용액이 얼마나 있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6리터가 들어와서 6리터가 나가고 있어요. 문제에.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는 1000리터가 있는 거예요. 6리터 들어와서 6리터 똑같이 나가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다르게 문제를 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들어오는 게 6리터인데 나가는 게 5리터다라고 하면 시간 t마다 1리터가 여기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 설정이 달라지겠죠. 예, 그럼 방정식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6리터 들어와서 6리터 나간다.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 있는 용액은 1000리터. 그렇죠? 그런데 시간 t에서 여기 이 비커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x라고 주었으니까 소금은 1000리터 중에서 x만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커에 있는 이 소금의 농도라는 것은 1000리터 중에 x니까 1000분의 x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처럼 1분당 6리터 소금이 유입돼 가지고 다시 1분당 6리터 소금이 나가니까 용기 안에는 항상 1000리터가 남아있다. 소금물이.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 t에서 소금의 양을 xt라고 했으니까 그때 농도는 1000분의 x다. 항상 1000리터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예, 해서 농도가 1000분의 x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입률하고 유출률 계산하셔야 돼요. 해서 그 변화율이 유입률 마이너스 유출률이다라고 놓으면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순수한 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있는 물은 순수한 물. 자, 처음에 있는 물이 순수한 물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소금이 안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물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x라고 했을 때 시간 t에서 처음이니까 시간이 0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소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x0은 0이다라는 초기 조건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해서 이 초기 조건을 이제 대입해야 됩니다. 해를 구한 다음에. 자, 그럼 유입률 먼저 계산해 볼까요? 유입률은 시간당 유입되는 소금물의 양에다가 소금물의 농도를 곱하면 돼요. 근데 시간당 그 분당을 이제 시간을 분으로 단위로 줬어요. 예, 분당 6리터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는 그 농도가 지금 1kg per 리터가 되는 그런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1kg per 리터. 됐죠? 자, 그렇다면 곱하기를 하면 6하고 1 곱했으니까 6kg per minute. 예, 이렇게 되겠죠. 해서 유입률은 6, 상수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유출률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유출률 역시 시간당 유출되는 소금물의 양에다가 그 소금물의 농도 이걸 곱하면 돼요. 그런데 시간당 유출되는 소금물의 양도 문제에서 6리터 per minute 하고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농도는 이제 바뀌죠. 1kg per 리터인 그런 농도를 갖는 소금물이 들어와서 섞였어요. 그렇죠? 섞여서 농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금물이 비커에 항상 1000리터가 있으니까
그 중에 소금이 X만큼 있다면 예, 그 섞인 그 소금물의 농도, 예, 농도는 1000분의 X가 되죠. 그렇죠? 해서 이제 이 농도가 바뀐 겁니다. 예, 곱하기 1000분의 X. 다 됐죠? 그렇다면 6하고 1000분의 X를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상수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약분하고 치우면 500분의 3X 킬로그램 per minute.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순수함물이 있었으니까 X0은 0 하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방정식은 소금의 양의 변화율 dT분의 dx는 유입률 6이었어요. 상수로. 그렇죠? 마이너스 유출률은 농도가 바뀌어서 상수가 아니었습니다. 예, 500분의 3x였어요. 그래서 dt분의 dx는 6 마이너스 500분의 3x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초기 조건이 x0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이걸 넘겨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방정식은 dt분의 dx 플러스 500분의 3x는 6이다. 그렇죠? 어떤 모양인가요? 예, 바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로 바뀌어 있네요. dt분의 dx 개수가 1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500분의 3이 pt, 독립변수 t니까 는 오른쪽에 있는 6이라는 상수함수가 gt. 그렇죠? 예, 이제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를 바로 써볼까요? x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dt, 그렇죠? 곱하기 인티그럴 g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dt dt 플러스 c. 다 됐죠? 예, 해서 pt 대신에 500분의 3 대입을 했어요. g 대신에 6 대입했어요. p 대신에 500분의 3 대입을 했어요.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이 먼저 계산해야 되는 이 쉬운 적분은 인티그럴 500분의 3, 500분의 3이라는 상수를 t로 적분한 거니까 500분의 3t. 그렇죠? 적분한 값은 500분의 3t니까 앞에 있는 것은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됐죠? 인티그럴 6 곱하기 역시 지수함수 이 위에 있는 승수 적분하면 500분의 3t입니다. 해서 6 곱하기 2의 500분의 3t승. 그리고 다시 적분해야 되니까 dt 플러스 c. 다 됐죠? 예. 이 바깥쪽에 있는 적분도 어려운 거 없네요. 6은 상수니까 곱해두고 지수함수만 적분하면 되네요. 그렇죠? 2의 500분의 3t승 하는 걸 적분하면 500분의 3분의 1, 2의 500분의 3t승. 그렇죠? 예, 500분의 3 하는 걸 뒤집으면 3분의 500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6이 곱해지면 곱하기 6 계산하면 약분해서 2니까 1000이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x는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곱하기 1002의 500분의 3t승 플러스 c다. 다 됐어요. 예,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하고 2의 500분의 3t승, 예,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죠. 그렇죠? 해서 앞에는 1000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상수 c하고 지수함수가 곱해집니다. c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다 됐죠? 예, 해서 해를 이렇게 구했어요. x는 1000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다. 다 됐는데 초기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수 c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방 얘기한 거 x는 1000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인데 t가 0일 때 x가 0 돼야 되니까 그렇죠?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지수함수는 2의 0승, 0승은 1이죠. 그러면 c를 곱하면 c가 되겠죠. 그때 1000 더하면 x의 값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1000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1000이네요. 그렇죠? 해서 c를 구했으니까 c 대신에 마이너스 1000을 대입하면 우리의 해입니다.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
자, 그럼 우리의 해는 초기 조건 만족하는 해는 xt는 1000, c가 마이너스 1000이니까 마이너스 1000,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다 됐죠? 예, 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농도가 0.5가 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도가 뭔가요? 그 안에 있는 비커 안에 있는 소금, 예, 그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1000분의 x였어요. 그렇죠? 예, 소금물의 농도가 1000분의 x였으니까 이 식을 1000분의 x가 되게 해볼까요? 여기 둘 다 1000이 곱해져 있어요. 1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000분의 x는 우리의 해는 1000은 1000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여기 1000도 1000으로 나눴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그렇죠? 이 값이 농도죠. 그렇다면 농도가 0.5가 되는 순간에 1000분의 x가 0.5가 되는 순간이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 0.5가 되는 순간. 다 됐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1000분의 x, 즉 소금물의 농도가 0.5가 되는 예, 그 시간을 구하려고 하니까 0.5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하고 같아야 돼요. 정리합니다. 이렇게 0.5 넘겨주면 1에서 0.5를 뺀 거니까 0.5. 여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그렇죠?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 0.5다. 여기 마이너스 승수가 있으니까 역술 취해볼까요? 0.5는 2분의 1. 뒤집으면 2. 그렇죠?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은 뒤집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2의 500분의 3t승. 그러니까 2의 500분의 3t승이 2가 되는 시간 t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 2의 몇 승하고 표현된 거니까 이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꾸기만 하면 자연 로그로 표현돼서 시간 t가 나오겠죠. 예, 그렇다면 500분의 3t는 로그 2, 로그를 취했습니다. 양변에. 그럼 t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500분의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t는 예, 500분의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500이 곱해진 거예요. t는 3분의 500 곱하기 로그 2다. 다 됐죠? 예,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예, 대략 115.5245 이렇게 나오고 시간의 단위는 분이었어요. 미닛. 그렇죠? 그럼 단위 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예, 115.5분이다. 예,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모델링 하는 것 중에 혼합물 모델까지 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다 배웠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예, 그 음소거되어 있는 부분을 예,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예, 예, 질문하세요. 혹시 과제가 한 문제 맞나요? 예, 그 공지사항에 내가 얘기했듯이 과제를 2번 낼 거예요. 그래서 한 4주차까지 내는 과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12주차까지 내는 과제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낼 거고요. 지금은 4주차까지 제출하는 거를 올려놨으니까 3월 28일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 문제 한 문제예요. 근데 그 한 문제를 우리 퀴즈 보는 것처럼 그 객관식으로 생각해서 답만 쓰면 0점이 돼요. 거기 주의사항 써준 거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과정을 다 쓰셔야 됩니다. 예, 해서 문제 벌써 봤으면 어디가 과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과제 문제를 보셨다면. 예, 그래서 풀이 과정 그 하는 거는 우리 학습 영상에서 지금 공부한 거 있죠? 지금 공부한 것처럼 그 과정을 쭉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점 5점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점 감점, 2점 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채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제는 그냥 한 문제예요. 다음번 2번째 과제도 한 문제 줄 거예요. 첫 번째 과제도 한 문제, 2번째 과제도 한 문제. 예, 이번 학기는 학교 방침이 그 녹화 수업을 하는 날은 전부 실시간으로 보는 퀴즈를 올려라. 이렇게 학교 전체에다가 이렇게 방침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 퀴즈를 지금은 이제 실시간 수업이니까 실시간 수업에는 실시간 퀴즈가 없지만 그 1주차에 했듯이 녹화 수업에는 전부 실시간 퀴즈가 붙어요.
해서 5주차부터 다시 실시간 퀴즈가 붙을 텐데 예, 그것이 한 20번 정도 실시간 퀴즈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한 10주 정도. 그래서 퀴즈 보는데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과제 횟수를 줄였어요. 그 보통 과제를 한 6번 정도를 줘야 되는데 예, 이번 학기는 2번만 줄 거고 그 과제 문제도 1회당 한 문제만 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또,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교수님, 예, 그 문제 풀이를 예, 아이패드 같은 노트로 해도 되나요? 예, 아무 노트에다 쓰시고 그걸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해서 그냥 아무 노트에나 쓰시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예, 아니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스캔 같은 걸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예, 그래야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이렇게 시험을 2번 볼 텐데 그 시험 때에는 여러분들이 쓴 답을 제출하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분 이상을 주면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통제를 합니다. 해서 부정행위를 그 5분 이상을 줬을 때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한 방침이 중간 시험, 기말 시험에 답안을 제출하는 시간은 그것도 과제 칸에다 제출할 거예요. 답안은. 근데 그 시간은 5분입니다. 시험을 20분 정도 여러분들 그 주변 환경을 이 줌으로 그때는 이제 비디오를 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해서 확인을 할 거고 확인한 다음에 40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을 줘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한 4문제 정도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10분에 한 문제씩 푼다 그러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해서 시험 40분 끝난 다음에는 그 답안을 제출하는 시간이 5분. 해서 토탈 감독 시간 20분, 시험 시간 40분, 제출하는 시간 5분. 이렇게 해서 1시간 5분 정도가 주어져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에. 그러니까 중간 시험, 기말 시험에 답을 제출 못하면 5분 안에 못하면은 그냥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과제 제출하는 거, 예, 퀴즈 제출하는 거 이럴 때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스캔이 빠르다 그러면 스캔하고 제출하고 사진 찍어서 내는 게 빠르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파일로 제출하는 것만 제한되어 있지 뭐 어떤 종이에 쓰느냐 예,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예,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없나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녹화된 것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강의하는 그 란에다가 다시 올릴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중에 과제가 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예, 그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